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0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회차는 맞추기는 쉬웠던 것 같은데, 3, 4등까지는 의미가 있는 등수는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2등 당첨자분이 나오셨는데, 상당히 축하드리고, 이번 회차도 좋은 마킹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주중에 컨퍼런스, 유로파, 챔스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 체크해가면서 한번 배팅 라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썬더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홈에서 5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약스가 빠르게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는 원사이드 했는데요.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경기고 최근 대량 득점을 동반한 연승을 기록 중인 만큼 기세 이어갈 확률 존재합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울버햄턴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홈발이 좀 있고 강팀 상대 대응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이 오래돼서 크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홈에서는 첼시가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퇴장이 잦고 부상 인원들이 많아서 스쿼드 구성이 매번 뒤죽박죽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썬더랜드의 초반 기세가 나쁘지 않지만 강팀 상대 대응력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첼시의 일정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첼시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플럼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벤피카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고든을 필두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뉴캐슬인데요. 휴식일이 조금 짧은 부분은 아쉬우나 이동거리가 없는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최근 홈에서 멀티 득점 동반한 2연승을 지금 기록 중인 만큼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맥없는 패배였고 경기 중에 수비수 안데르센과 미드필더 케어니가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다수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풀럼이 뉴캐슬 상대로 상승을 좀 끊어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상승은 뉴캐슬의 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즌 초반 분위기가 뉴캐슬이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 풀럼은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간의 타이트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풀럼의 주축 자원들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 경기는 뉴캐슬 승을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엘체입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오비에도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임에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시즌 원정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에스파뇰이 상당히 경기력적으로 결과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전 공격수 푸아도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홈에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엘체는 직전 경기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시즌 초반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상대 1패를 제외한다면 강팀과의 매치업에서도 대응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만 엘체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짜잘한 부상 이탈자들이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두 시즌은 에스파뇰이 엘체 상대로 강했습니다. 엘체 원정 첫 승이 없는 만큼 승부패할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강팀 상대 대응력이 존재하지만 엘체가 원정에서 매 경기 좀 실점을 동반하고 있고 최근에 알라베스전은 경기 내용도 꽤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 과감하게 가져간다면은 에스파뇰 승 마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 또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같이 가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이다. 하지만 2월 회차가 아니고 좀 간결하게 가져간다면 승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 원정에서 9년 만에 승리, 부임 1년 만에 첫 리그 2연승, 홈에서 멀티 득점 동반한 3연승. 지금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 외 부상 이슈가 크지 않고 지금 제가 방금 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기세로 따진다면 상당히 높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5경기째 패배 없이 3승 2무 기록 중이고 기세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패배를 했었고 조금 더 이런 내용을 본다면 본머스 상대 패배, 에버턴 상대 패배, 울버햄튼 상대로 무승부 뭐 이런 것들 원정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주축 자원들인 히셰루드, 베이트만, 그리다가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상으로 브라이턴이 맨유 상대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압도적으로 맨유가 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유는 오랜 상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이텐션 구간이라고 봅니다. 뭐 리버풀 원정에서도 9년 만에 이겼으니까요. 자,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약팀 상대 고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브라이턴이 최근에 주축 자원들이 부상 이탈을 했다라는 거를 본다면 맨유 승 저는 과감하게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유별나게 맨유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마킹을 하냐.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찾아보기는 좀 힘드네요. 그래서 무승부 없이 뭐 브라이턴 승이나 맨유 승 이렇게 찢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마킹이 들어가는데 저는 일단 마킹을 아껴서 맨유 승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경기 카라바오 상대로 3대1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조금 오락가락한 느낌이 있었지만 약팀당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2연승 중이고 휴식일이 조금 타이트하지만 이동거리 없는 경기 기대치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 수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모습과 이냐키 윌리엄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마냥 고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과 수비가 먹힐 때도 있지만 이 터프한 플레이는 퇴장으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있고 이번 경기 또한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한 2명의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상으로 수비수 압카르와 다빈치가 출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정에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빌바오가 헤타페 상대 패배가 없긴 하지만 무승부가 좀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빌바오가 경기력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주중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까지 존재하는 바 무승부 눌러주고 싶긴 한데 다만 헤타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 자원과 부상 이탈자들로 수비에 구멍이 발생했고 홈 빌바오 뭐가 됐든 간에 똥팀들 상대로는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빌바오 승부 누르는 게 좋아 보이는데 마킹 아껴가기 위해서는 취향껏 마킹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상대가 너무 약했고 두 골을 넣었음에도 날카로움이 조금 부족하였다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복 있는 시즌 초반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비수 아로니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가 홈 어드밴티지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서 버티는 힘까지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1대5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공식전 4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잡은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대륙간 이동이 포함된 원정 2연전은 부담일 수 있고 영입 자원들이 꾸준히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생겨서 추가 결장자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고요. 고평가를 마냥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리버풀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슈, 일정 간의 타이트함, 최근 분위기들을 생각한다면 상성만 놓고 마냥 리버풀을 마킹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경기력 평가가 낮았지만 의외로 초반부에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팀 상대로 좀 의문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고요. 마킹을 아껴간다면 그냥 쉽게 리버풀 브렌트포드한테 지겠어 승이요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면 이 경기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승부패 지어주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싶고 그게 아니라면 리버풀도 꽤나 무승부 없이 극단적으로 지고 이기고 하죠. 그래서 그냥 승패 찢든지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최근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경기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수비수 디아카비, 코페테, 폴키어 3명의 부상자들이 있고 홈이지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경기 승리 없이 2무 2패 기록 중이지만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은 참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고 꺾인 기세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라고 보이지만 부상자들이 조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원정이지만 약팀 상대로 분위기 좀 살릴 가능성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작년에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고, 이거 재밌는 게 있는데,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지금 한 6년 정도, 비아레알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분위기가 꺾여 있고, 부상 이탈자가 많지만, 비아레알 또한 최근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최근에 약팀들 상대로도 막 지는 거 본다면 비아레알이 이긴다?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 승무패를 마킹할 때는 우리가 마킹을 어떻게 아껴갈까 명분을 찾는다면 이렇게 최근에 좀 오랜 기간 패배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고평가해서 비아레알 승은 없을 것 같고 발렌시아도 최근에 경기력 봤을 때 승 없다. 무 단일 찍고 넘어가는 선택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7번 경기까지 절반 왔습니다. 자, 왔는데, 제가 지워주겠습니다. 승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 판단 잘 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눌러야 될 것들만 먼저 누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는 마요르카 대 레반테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세비야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상당히 기복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부상자들이 최근 발생하면서 스쿼드 구성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최근 1승 2무를 기록 중이고 고평가는 어렵지만 마요르카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다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반테는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승격팀의 한계가 조금씩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전 공격수 알바레즈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원정에서 마냥 약하지는 않지만 팀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이 오래돼서 유의미하진 않은데 홈에서 마요르카가 레반테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레반테 승은 그냥 배제하는 거죠. 자, 부상 이탈자들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승도 가고 무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 경기는 아무리 봐도 더블 마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요르카 레반테를 동시에 눌러주는 거를 무조건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스널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압도적인 수비력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6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휴식일이 조금 넉넉한 일정입니다. 주중 일정이 있지만 일정 간의 타이트함은 전 없다 보고 웨데가르드의 공백이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입자원들의 활약이 너무 좋고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라르나카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주전을 쓰고 약팀에게 홈에서 잡힌 것은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최근 3경기째 승리 없이 1무 2패 기록 중이고 무패 기록들이 싹 다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트한 원정 일정 고평가 어렵습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아스날이 극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무승부 존재하지만 이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아스날 승 반대 마킹 어렵다고 봅니다. 요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말에 일반 베팅으로도 프로도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 대 맨시티 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고어헤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연승 및 공식전 무패를 이어갔지만 분위기가 좀 꺾였습니다. 주전 수비수 루카스 디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근에 실점이 좀 있긴 했는데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좀 약팀 상대로 패배를 했다. 결장으로 인한 수비력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대륙간 원정 이동 후에 홈에서 타이트한 경기입니다.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 없이 기세 나쁘지 않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니코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부상 자원들이 대부분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세를 이어갈 확률 전 높다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 상성 존재하지만 최근에 빌라가 홈에서 맨시티 상대로 꽤나 까다로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빌라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홈이지만 연승이 끊기면서 기세가 꺾인 상황. 반대로 맨시티는 얼레벌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홀란드의 경기력이 특히 뜨겁기 때문에 원정이긴 해도 여기서 맨시티 승 누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벌레입니다. 자, 울버햄턴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 첫 승이 없고 겨우 2점만을 승점 2점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실수가 잦고 제일 큰 문제는 득점력 난조인데요.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더 벨가르트와 공격수 항이찬이 빠진 상황에서 홈이지만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경기째 승리 없이 헤매던 중에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홈에서는 수비력도 좋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멀티 실점을 동반하면서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은 조금 걱정이 있는데 공격수 라이포스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로 라르센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원정 벌리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경기력을 판단하면서 배팅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명분을 찾기에도 울버햄튼 무승, 울버햄튼 승 못 찍을 거고요. 벌리 원정 전패. 이거는 벌리도 못 찍을 거고요. 그렇다고 무승부를 찍나? 이런 것들도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무패로 지워줘야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진짜 겐토로 간다면 무승부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울버햄튼도 첫 승이 없고 벌리도 원정에서 연패 중이지만 토트넘, 맨유, 맨시티, 에스턴빌라, 울버햄튼하고는 체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고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명분상으로는 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경기는 엘 클라시코가 여기서 이 상황에 붙어버립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수 부상 이탈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좀 깨진 느낌이 있었는데 주중 경기를 치르다가 추가로 또 수비수 아센시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계속된 수비수 이탈로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홈에서 6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부상 이탈 자원들이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모습이 있었지만 올림피아코스전에서 부상 복귀 자원들이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만큼 다니올로,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최근에 클라시코는 바르셀로나가 5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골, 4골, 5골, 3골,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화력으로 누르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수비 균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스쿼드 구성조차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수비 부상자들이 많은데 바르셀로나는 부상 이탈자들이 많았지만 이번 경기 복귀가 다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이긴 해도 저는 요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5골 먹히고 졌던 그림 요런 거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 승 마킹 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엘 클라시코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원정에서 세비야 상대로 4골 먹히고 두드러 맞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부상 이탈자들이 많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더라도 레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포텐셜을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어렵네요. 승패 찌던지 바르셀로나 승 단일 가던지 이거는 판단하셔서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맨시티 원정은 뭐 어쩔 수 없는 패배였죠. 그릴리쉬와 듀스버리 홀의 폼이 뭐 여전히 좋고 홈에서는 무패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버턴입니다. 자, 아직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기복이 좀 있고 약팀들 상대로 좀 어수선했지만 충분히 홈에서 대응력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스쿼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초반부 기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좀 한풀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모나코 원정에서 클린시트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아쉬웠고 대륙간 이동이 있는 조금은 타이트한 일정의 원정 투 원정입니다.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오도베르까지 추가로 부상을 입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 맞대결은 에버턴이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맞대결 시에는 홈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에버턴이 좀 오랜 기간 동안 패배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 승 가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감하게 에버턴 승을 찍냐 아니면 단일 무냐 아니면 승부 같이 가냐 요 정도인데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킹을 일단 승부 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좀 아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버턴이 홈에서 뭐 나쁘진 않지만 똥팀 상대로 무승부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거슬립니다. 똥팀 상대로 무승부를 빌라나 웨스트햄 상대로 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토트넘이 지금 똥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무승부 단일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패배라고 보여지고 원정에서 약했던 모습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큰 이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주전 수비수들과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평가는 어렵지만 고평가도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봅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니스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파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첫 승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전 수비수 스타르펠트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 스웨드버그 포함 자잘한 부상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타이트한 일정에서 원정 경기 고평가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휴식일이 좀 짧아요. 자, 양팀 맞대결은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진짜 이 경기는 셀타비고 아직까지 승 없는데 셀타비고 승 찍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제하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속편한 건 오사수나 승부 눌러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킹을 아껴가실 분들에게 뭐 저의 생각을 좀 투영을 해본다면은 셀타비고가 최근에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뭐 엘체 상대로도 패배를 했다. 그리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는 오사수나 승으로 누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승부까지도 같이 가주셔야 되는 경기네요. 하지만 이거는 무단일 경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승부를 가냐 승을 가냐 뭐 요 정도의 선택지에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무조건 2,000원치는 사야 된다. 마요르카 승부까지는 무조건 필수다. 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경기들 막 이렇게 쭉쭉쭉 있었죠.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뭐 금액은 늘어나고 당첨 확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잘 판단하셔서 마킹 잘 만드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과 주말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